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부동산 금융 분야 모든 면에서 가장 밀접하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좋아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대학에서 쌓아왔던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으면서 성장하는 분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이제 대체 투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도 도시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가치를 부과하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차별화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디테일에 집중하는 장점과 함께 그로 인해 다소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프로젝트 수행 시 어떤 최유효 용도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자료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담당자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디테일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직접 작업을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점은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일을 제대로 깊게 파고들면 오히려 나중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에 대해 적은 시간으로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은 복잡하고 수천 수백억의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금융 거래에서 여러 가지 이슈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필드 내 각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최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 컨설팅 회사인 세빌스 코리아의 리서치 페이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를 매일 이메일로 보내주는 무료 서비스를 구독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팔로우하면서 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 필드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 커리어 바이블이라는 책을 통해 각 전문 분야별 역할을 계략적으로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회가 닿았을 때 현업에 있는 선배를 통해 좀 더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엑셀이나 영어 공부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로벌 사모펀드의 나이가 지긋한 CIO 레벨 정도 되는 분이 직접 엑셀로 숫자를 돌려가며 프로젝트를 분석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크게 시장이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나이 많은 그 CIO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파고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매우 복잡한 부동산 금융 거래의 특성상 혼자 할 수 있는 딜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계 관계자들과도 원만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